조 기자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란과 시리아에서 이제 이 슬슬 터키의 에르도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터키의 영향력이 중동 이 정세에서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 지금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한다면서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현 이제 압델 파타 엘시시 현 이집트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권좌에 올랐냐면 쿠데타로 무슬림 형제단을 밀어내고 이제 권력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무슬림 형제단 계열 수니파 테러리스트는 HTS까지 시리아에서 권력을 잡았다 보니까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심각한 이념적 실존적 위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 전에 이집트 대통령이 있기 전에 거기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판을 치고 있다가 그렇죠. 그들을 내쫓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쫓겨간 사람들하고 같은 색깔의 같은 계열의 인간들이 지금 시리아를 또 정권을 잡고 그렇죠. 터키와 아삼육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거군요. 그래서 불안한데 근데 현지 그 정보 당국 그 지역 정보 소스를 들여다보니까 터키 정보 당국이 이미 이집트 내에서 선모 공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잔존 무슬림 형제단을 이렇게 선동해서 반정부 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는 심리전, SNS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집트를. 왜 흔드냐가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바다, 이 지중해를 두고 누가 누가 점령하느냐, 누가 이 패권을 잡느냐, 이 신경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먼저 터키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 및 에너지 거점으로서 자기 국익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국 경제의 살리기를 요걸로 통해서 하고 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도 그 물류 거점을 장악해서 제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러시아와 터키는 이 에너지 거점을 놓고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 혹은 뭐 최근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2파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진을 보면 바로 맨 끝 위에 있는 게 저게 러시아 송유관이고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했던 BTC 송유관이 저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쪽으로 가는 송유관이죠. 저게 밑에 있는 게 BTC인데 저 BTC 초록색 끝에가 뭐냐면 저게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유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경제하고 있는데 요번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패퇴하면서 이제 저 두 사실상 노선 경쟁이죠.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데 저 위쪽에 있는 건 이제 이미 떨궈져 나갔고 러시아 그 송유관은 떨궈져 나갔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 구역 깡패가 이제 BTC 터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그 보면은 이제 아래 보시면 그 세이안을 통해서 지중해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터키와 이제 이집트가 지중해권을 놓고서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지중해권으로 진입하면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섬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저 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보면은 저게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이집트, 그리스, 시프러스가 공동 개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 초록색이 된 게 저게 이제 해저 유전이거든요. 가스가 있고 뭐 원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그리스는 지금 2만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수송 사업을 플랜트 구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저 지역에서 총 13조 입방 피트의 그 천연 그 가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주도의 아브라함 그리스 경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브라함 헬레닉이죠. 이제 히랍 문화권이 딱 통으로 엮어가지고 저거 이제 지중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가 쑥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또 보면 저 빨간색 점선 라인이 있습니다. 저게 원래 시프러스 영유권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저게 점선으로 터키가 이거 내 땅이야, 내 영유권이야 하고 서로 지금 영유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이네요.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그 후티
애들이 이제 자기네 그 앞바다를 딱 골목대장 하듯이 가로막고 통과하는 사람들 뭐 괴롭히고 네. 또 이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통과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지하 자원들 그렇죠. 와 엄청난 자원 전쟁이네요. 예, 보면 알겠지만 터키가 어느 정도 숟가락을 들고 있냐면 여기서 너네들이 시추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어허. 거.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터키는 지중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사활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더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지중해를 두고선 주변국들이 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어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비아와 이집트, 그리스, 터키가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저 모든 그 경쟁자들하고 다 파트너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도. 실제로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사활적 이익을 걸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꼭 적이 아니라도 먹고 살 게 많아요. 스타트업 강국, 뭐 엔지니어들, 뭐 이게 첨단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저기 뭐 서로 내 거다 쟁탈전 벌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 적이 아니면 국가 생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리비아, 이집트하고 지금 저 관할권 전쟁이 지금 뭐 피튀기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터키하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그 신경전 벌이고 있는 이 관할권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카리스 유전에서 생산하는 가스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집트가 막 반대하니까 네트냐후가 이제 우리 공동 개발하자. 우리가 시추를 할 테니까 액화 시설 터미널은 이집트에다 지어줄게.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네트냐후가 이제 통 큰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카리시 유전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갖다가 그 가스를 가지고 액화 시설로 이제 터미널에 실어서 이제 유럽으로 공급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기 위해서 네트냐후가 이집트랑 이렇게 빅딜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요번에 10월 7일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밝혀진 게 이집트가 라파 국경을 통해서 하마스에게 병참 물자를 공급했어요. 오, 그랬죠. 네. 그거를 막 지금 그 하마스의 그 지하 터널 시설이 다 대부분 그 물자가 어디서 와요? 왜냐 공수 조치에 걸렸기 때문에 해상 봉쇄에 걸렸기 때문에 물자가 바다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저기 어디야 라파 국경 이집트 국경선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가자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1979년 양국 평화협정 위반이고 지금 시나이 반도도 원래 비무장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무장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사실상 이스라엘 통수를 친 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지 여론은 굉장히 이집트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터키와 손을 잡고 지중해권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캐스팅 보트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게 이제 어떤 지도냐면 아스켈론에서 바르시바 그다음에 일라에트로 연결된 원유 수송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근데 저건 이스라엘 사진만 나왔지만 저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하고 저 노선하고 경쟁하면 이스라엘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집트를 갖다가 저 지중해 경제권에서 완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파워인데 지금 수에즈 운하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배들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못하는 거 수에즈 운하보다는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국토를 가르는 저런 이제 원유 수송란으로 대체하면은 이제 이집트는 고립된다. 지중해권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제 견제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와 이런 터키하고 이집트하고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터키 편을 들면은 이제 이집트가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집트 편을 들면 터키가 좀 골치 아픈 것이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그 전략적 가치를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카드가 이제 하나의 논쟁의 대상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협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현재 중동 라반트 최강자가 터키, 이스라엘이랑 이집트인데 얘네들하고만 잘 짜도 안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이 주적일 때, 이란 강성적일 때 이제 이걸 순위 시아파 해가지고 대립구도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란은 거의 뭐 핵시설 포함해서
원유 제정 시설도 이제 거의 완파에 가까울 거예요.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네트냐후는 좀 시간 재고 있구나. 초읽기 언제 때리나? 네. 이거 때리면 대리석은 다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정리가 되는 거. 물론 잔불 처리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란이 적대 세력이 아닌데 이제 약화되는데 굳이 내가 사우디랑 이게 뭐 외교 정상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는 후티 반군도 제대로 제압을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맨날 팔레스타인 이국가해법 하니까 굳이 얘네들이랑 협상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바뀐 거예요 지금. 삐삐 공작 이후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터키 몸값이 올랐고 나머지 순위파국가는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인 지도를 지금 짜야 된다. 그래서 사우디보다 냉정한 국익 저울 때 올려놓고 중동 정세를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무슨 뭐 수니 시아 뭐 테러 세력 이쪽 어쩌고 이거는 이 작법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터키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줄을 잘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BTC 소유관을 뭐 끝내 만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는 제국을 한번 운영해봤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지중해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 이거를 갖다가 칸막이를 쳐서 냉정하게 계산을 한다고요. 이라는 애들이 무식한 애들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이번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잘 나가던 뭐 이게 시아 초승달 벨트 다 박살났잖아요. 까불다가 그걸 그게 전략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신정 체제가 좀 그래요.